미리 경고를 제가 드리는데 이 사건은 쉽지가 않아요. 더러워요, 내용이. 마침 오늘 또 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뭐 라이브야 늦은 시간에 하니까 먹으면서 보고 이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편집본을 올리면 그땐 다르잖아요. 뭐 커피 친구, 밥 친구, 치킨 친구 이런 식으로 제 유튜브를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먹고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평소에 나는 비위 좋다. 토마토마토, 토마토마토 뭐 카레맛 똥맛 카레 잘 먹는다. 그러면은 재밌게 봐주면 되고 아닌 분들은 나중에 뭐라 하지 말고 둘 중 하나만 우선 해달라는 거야. 먹고 보든 보고 먹든 알겠죠?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제 합니다. 일단 사건에 범죄자가 나오진 않아요. 누가 죽거나 납치되거나 그런 강력 사건이 아니야. 대신에 이거는 또 다른 느낌의 험한 일이라는 거지. 얼마 전에 에이미 브래들리 실종 사건이라고 이게 크루즈 배 안에서 사람이 사라진 미제 사건을 리뷰한 적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크루즈 사건인데 크루즈 여행이라는 거 해봤나요? 이게 좀 간지나 보이잖아. 겉으로 보기에는. 일단 고급 여행 이런 느낌이 나고 갔다 왔다 이런 얘기 주변에 하면은 남들이 좀 부러워할 것 같고 인스타로 허세 떨기 좋고 한번 경험해보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다큐를 보면은 난 포기하겠다 이런 사람도 나올 것 같아요. 꼭 지금 알아볼 사건 아니라도 이 크루즈 자체가 좀 폐쇄적이긴 해. 그리고 통제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사고가 어쩌다가 일어나면은 이게 땅에 있을 때보다 육지에 있을 때보다 위험해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거지. 안전에 민감한 사람이면은 굳이 불안해하면서 막 탈 필요는 없는데 겉으로 보기엔 또 재밌어 보이는 게 사실이란 말이야. 나는 타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나 크루즈 좋아해. 다큐 이름은 일단 다 스포가 됐어, 여기서. 난장판이 된 사건 사고, 사건 이름은 씨발 똥범벅 크루즈입니다. 이걸 오늘 리뷰하겠다 이거야, 이 타이밍에 내가. 넷플릭스 다큐고요. 이거 해달라는 댓글도 얼마 전부터 올라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찾아봤는데 범죄 사건은 아니지만 이게 또 시험 삼아 한번 도전해보는 개념이 있고요. 참고로 저는 밥 먹으면서 봤습니다. 자기 전이나 뭐 일하는 중이면은 근무 교대 시간 뭐 이럴 때 보면 좋을 것 같고 몇 편으로 나눠져 있는 시리즈 같은 거는 우리가 시작부터 좀 마음 먹고 봐야 되는 부담감 같은 게 없지 않잖아. 이거는 55분 단편입니다. 밤에 누워서 이렇게 한번 보고 자면 깔끔해요. 내용은 깔끔하지 않아. 하지만 가볍게 볼 수 있는 다큐라고. 당사자들은 뭐 심각했겠죠. 근데 우리가 또 이게 인생이 멀리서 보면 희극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나는 은근히 웃기더라고 이게 상황이. 그래서 간만에 실제 사건이지만 부담 없이 좀 낄낄대 보기 위해서 준비해봤어요. 이거 막 나왔을 때 넷플릭스에서 2등 했거든요. 1등이 K-팝 데모넌터스야. 온갖 영화, 드라마 막 수천 편이 수천억씩 들이면서 경쟁하는데 개노잼 다큐 카테고리에서 이만큼 순위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단 말이야.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크루즈 여행은 우리나라에도 있기는 해요. 근데 사람들이 잘 선택하지는 않아. 깊이는 아닌데 굳이 이것부터 떠올리지는 않는 그런 익숙하지 않음이 아직 있단 말이야. 해외에선 근데 보편화되어 있죠. 다큐에 나오는 문제의 이 배는 5,000명까지 탈 수 있는 미국의 카니발이라는 회사가 소유한 트라이엄프호라고 합니다. 길이가 272m, 폭이 35m쯤 하는 배야. 1999년에 카니발 크루즈 회사가 4억 2천만 달러 들여서 만든 크루즈 여행 목적의 대형 선박이죠. 일단 규모가 타이타닉보다 훨씬 크고요. 안에 수영장, 극장, 오락실, 카지노, 클럽 별게 다 있어. 이 배의 여행 루트는 2013년 2월 7일 텍사스 동남부 지방의 항구 갤버스턴에서 출발해요. 이틀간 항해하고 멕시코 코수밀이라는 곳에 하루 정박해. 그래서 다시 하루 동안 항해해서 원래 출항지로 돌아가는 4일간의 일정입니다. 인기 상품인가 봐. 티켓이 3,000장 넘게 팔렸고요. 승무원만 1,200명이 탔어요. 한 5,000명 있었다고 보면 돼요. 거의 뭐 시골 동네 하나가 이제 움직이는 거지. 크루즈 여행이라는 게 또 싼 건 아니잖아. 똥을 싼 게 아니고 가격이. 이 배가 또 이제 고급 상품이다 보니까 한 명당 100만 원 가까이 했을 것 같아, 우리나라 돈으로. 일단 당일치기도 아니고 애초에 텍사스로 여행 왔다가 타보는 경우도 있을 거고 현지에 살아도 며칠 시간을 빼야 되겠죠. 결국 특별한 날을 기념하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야. 승객 인터뷰를 보면은
부모가 이혼하고 딸이 속상해 하니까 아빠가 데리고 여행을 둘이 왔다던가 뭐 예비 장인과 친해지려고 약혼녀 가족을 따라온 남자도 있어요. 여자들은 결혼 전에 친구들이랑 모여서 브라이덜 샤워인지 뭐 그거 하는 거 있다며 그걸로 온 사람들도 있고 좋게만 끝나야 하는 여행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은 이 여행은 실패하면 안 된다는 진지함, 긴장감도 같이 숨어 있는 거죠. 출발은 좋았어요. 뭔 프로그램이 계속 있어. 배가 사람들을 가만히 안 놔둬. 3,000명 넘게 몰린 배고 인기 상품인데 뭐 대충 준비했겠어요? 이게 실제 배 안의 장면이야. 어디 쳐다만 보면 다 놀거리래. 수영장 파티하고 끝나면 바로 이제 디너 파티 있어. 그리고 야간에 클럽 행사하고 눈 뜨면 잘 때까지 계속 놀거리가 있단 말이야. 먹는 것도 되게 많아. 뷔페식이고 뭐 원하는 대로 계속 갖다 먹을 수 있대. 사람들이 이렇게 배에서 이틀을 보내요. 여행 3일째 됩니다. 이 트라이엄프호가 예정대로 정박지인 멕시코 코수밀에 도착했어. 멕시코 왔으니까 여긴 또 이제 현지 느낌으로 놀아야 되잖아? 바로 이제 구부러진 이제 밀짚 모자 같은 거 쓰고 막 데킬라에 소금 발라 먹고 치즈 퐁듀에 나초 찍어 먹고 맥주병에 레몬 끼워 마시고 타코에 뭐 과카몰리에 막 비벼 먹고 우쿨렐레 켜고 막 북치고 아주 단체로 흔들어 제껴? 막 너무 좋대 사람들이. 사람들이 막 안 간대. 집에 안 가고 싶대. 여행사도 후기 남겨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승객 인터뷰를 찍거든요. 너무 좋대. 막 다들 난리야. 그래서 이제 여행 3일차가 딱 된단 말이지. 내일이면 이제 텍사스로 돌아가야 되니까 저녁에 다들 배에 탔어요 다시. 자고 일어나면 도착해 있는 거야. 밤 12시 지납니다. 여행 마지막 날이 왔어. 2013년 2월 10일. 다 자는 시간이야. 승무원 몇 명이 가끔 순찰 돌고 배도 조용해. 근데 오전 5시 28분에 갑자기 이 배에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스피커에서 일제히 막 삐, 삐, 삐 이거 되게 듣기 싫잖아. 기분 나쁜 소리. 삐, 삐, 알파팀 이 지랄을 해. 전날 사람들이 멕시코에서 술 파티 했잖아요. 숙취해. 강제로 일어나려니까 화가 확 나겠죠? 짜증을 막 내고 있는데 막 승무원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난리가 난 거야. 승무원들도 부서가 있습니다. 손님 서비스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배 시설, 뭐 기술 같은 거 책임지는 기술 정비 부서가 따로 있는데 이 서비스족 직원은 손님들이랑 비슷한 입장이에요. 보안 담당이 아니니까 승객이랑 같이 밤엔 자고 낮에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똑같이 자다 깨가지고 무슨 안전훈련인가? 막 이런 생각 했는데 기술팀들이 계속 뛰어다니면서 막 알파팀 이러고 있어. 알아보니까 배에 불이 났대. 긴급 상황이잖아. 직원들이 막 객실 다니면서 당장 밖에 나와야 된다. 갑판 위로 모여라. 이러면서 깨워. 일단 직원들은 상황 파악됐고 대응 중이지만 승객들은 어때요? 불이 났다는 말은 들었어. 근데 하나하나가 우리가 직접 본 건 아니잖아. 갑자기 자다 말고 일어나서 영문도 모른 채 대피하라니. 뭔 소리야? 하지만 일단 지침을 따라야 하니까 하긴 해요. 승질내면서. 어떻게 다들 갑판에 나와갖고 보니까 저 배 꼬리 쪽에 연기가 나는 게 보이더래. 화재는 사실 같았어. 근데 배는 아직 바다 한가운데야. 항해 중이라고. 해 뜨기도 전이고. 사람들 걱정이 크겠죠? 연기 나는 게 보이는데 배가 한가운데 있으면 내가 자의적으로 도망칠 수가 없잖아. 당장 911이 구조할 수도 없고 내부적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승무원들도 당연히 다 훈련 받았고 이런 상황 대비한 매뉴얼이 있단 말이야. 근데 결국은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어쨌든 소방수 뿌리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육지에서 일어난 화재보다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기 좋은 건데 일단 도망칠 공간 없다는 게 크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현실적으로. 승객과 승무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 골치 아픈 거야. 이게 될 일도 안 돼 이러면. 화재도 화재지만 승무원 입장에서는 승객 패닉 문제가 큰 거예요. 배는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입장이라 통제할 수밖에 없어. 그럼 있는 그대로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 뒤에도 승객들이 통제를 따라주겠냐는 거야. 함부로 나 타 죽기 싫다 이러면서 바다에 뛰어들면 어떡해. 그러면 또 배는 책임져야 될 일이 커지고 말을 안 들을까 봐 걱정되니까 말해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쉽게 이게 진짜 별거 아닌 화재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매뉴얼상
대피하도록 돼 있으면 승무원들은 그대로 할 뿐인데 승객들이 따져. 뭐 숨기는 거 아니냐? 누구 죽었는데 막 감추냐? 말 있는 대로 해라. 별거 아닌 일이면 왜 애초에 사람들 깨워서 대피시켰냐? 따져. 그럼 이 승무원들도 결국은 결정권자는 아니잖아. 직원이잖아. 설명에 한계가 있어요. 회사를 대표하는 입장도 아닌데 내 행동과 말이 회사에 손해를 주는 건 아닐까? 그래서 내가 섣불리 뭘 했다가 불이익 받진 않을까? 이게 또 걱정되니까 적극적으로 못 나서 그나마 매뉴얼대로 할 뿐이고 설명하는 게 그건데 이게 그대로 손님들에게 들리겠냐고. 승객들은 뭔가 숨기고 있다.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나마 책임자들이 착할 때 얘기야. 그 와중에도 회사 이미지나 리뷰 이벤트 신경 쓰는 회사들은 사건을 축소하려고 들 거 아니냐고. 어차피 바다 위고 경찰 오려면 한참 걸리니까 자료 숨기고 조작하기 좋잖아. 이런 배들이 그동안 해상 미스터리를 많이 만들어낸 것도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상 상황일 때 개인적으로는 그래. 승객에게 상황 설명하고 동시에 신뢰도 사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승객들의 돌발 행동 없이 통제를 따르도록 유도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매뉴얼이 좀 만들어질 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공공장소 비상 매뉴얼 이런 거 보면은 행동 매뉴얼이긴 한데 심리 매뉴얼이 아니야. 사람의 행동을 유도하려면 어차피 심리적인 설득부터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트라이엄프호의 불은 누가 다치고 막 패닉이 올 정도는 아니었어요. 금방 꺼졌어. 배를 움직이는 발전기가 6대 있는데 그중 하나에만 불이 난 거래요. 그래도 아직 5개 남아있잖아. 그래서 직원들은 님들아 우리 불 다 껐고 아직 5대 남아있어. 잘 돌아가니까 이거 우리 운행에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 47분 만에 새벽 6시 15분 다시 선내 방송했어. 상황 완전히 정상화됐다. 님들 걱정 안 해도 되고 가서 이제 자라. 안 잘 거면은 바에서 지금 커피 타고 있으니까 그거 한잔 하거나 뭐 아니면 아침도 있다. 식빵 막 잼발라 먹어라. 먹는 얘기 나와버리니까 승객들이 또 어때? 아유 씨발 뭐 자다 깨긴 했는데 아니 뭐 무슨 피해 없다며. 뭐 그러니까 뭐 여유 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런 멘트가 이제 좀 매뉴얼에 적혀 있다면 심리적으로 승객을 설득할 수 있겠죠. 먹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사람들 풀어질 수 있게. 승객들은 화재가 있었지만 걱정할 게 아니구나. 걱정이 되면 먹는 얘기 꺼내겠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심리적인 설득이지.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바로 또 새로운 문제가 이어지는 거야. 갑자기 배가 휘웅 하는 소리가 들려요. 기계니까 열을 식히고 공기를 순환해주는 팬들이 달려있겠죠. 환풍구 같은. 그게 동시에 다 꺼진 거야. 배 안에. 배의 모든 전력이 끊겼다는 거죠. 방금 전까지 멀쩡하다던 발전기 5대가 멈췄어. 이제 배는 불 하나 들어오는 곳이 없고요. 막 더 뒤지겠는 거지. 에어컨 안 되고 주방에도 냉장고, 오븐, 커피포트, 토스트기 다 안 돼요. 당연히 와이파이 안 터지고 핸드폰 충전 못 해. 이때까지만 해도 직원들은 이 사람이 그래. 다큐에서. 우리는 그때도 일시적인 정전인 줄 알았어요. 크루즈 경력이 많은 직원인데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 근데 잘 대처했으니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화재 있었으니까 뭐 엔진 뜨거워져서 일시적인 정지였다. 뭐 그리고 기술자들도 있는데 수리하면은 길어도 뭐 1시간 안에 다 복구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명도 뭐 다 꺼졌다곤 하지만 비상 조명은 켜져 있어요. 왜? 아파트나 극장 같은데 계단으로 나오면은 그 초록색 밑에 조그맣게 있잖아, 네모난 거. 그게 켜져 있다고. 이게 내장 배터리예요. 보통 비상구등은. 그래서 정전돼도 며칠은 켜집니다. 이것도 뭐 발광형은 아니라 근데 켜져 있을 뿐이지 밝진 않아. 하지만 사람 심리가 이런 불이라도 들어오면은 뭐 정전이 오래 가진 않겠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에어컨 안 돼서 더워도 갑판에 나오면은 바닷바람 부니까 이건 또 시원하고 뭐 그러면 되겠다 싶은 거지. 밥도 당장은 데워 먹지 못하지만 아침이니까 또 우리는 저속노화 식단이다. 막 요거트 먹고 막 그래. 과일 먹고 그렇게 대충 해결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이게 정전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또 이어지는 거야. 화장실이 작동을 안 해. 아니 변기물 내리고 그러는 게 전기랑 뭔 상관인가 싶잖아요. 배기 때문에 상관이 있는 거야. 이 배는 하수 처리 시설이 있는데 우리 일반 가정집, 뭐 건물들이랑 달라요.
여러 군데에서 사용된 물이 어쨌든 한 곳으로 흘러내려가려면은 펌프가 필요해. 예를 들어서 변기물 내려. 푸짐하게 쌌어. 변기물 내려. 이게 물만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 그 이제 덩어리들이 정화조에 쌓이도록 펌프가 빨아당겨줘야 한다는 거지. 정전으로 이 펌프가 멈춘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씨발 이 배의 배수관들이 똥으로 막혔다 이 얘기예요. 정전이야 뭐 촛불 키든 당장 충전돼 있는 핸드폰 후레쉬 키든 할 수 있는데 변기는 다른 문제잖아? 이것만큼은 어떻게 해결돼야 돼요 지금. 처음에 떠올린 방법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해. 갑판에 나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난간에 응댕짱 내밀고 바다에 싸는 거야. 근데 위험하잖아. 남자들이야 뭐 서서도 해결할 수는 있지만 여자들은 안 되죠. 응댕이를 까야 된다고. 난간으로 내미는 게 또 추락할 수도 있고 인명사고 나면은 더 큰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다른 방법이 샤워실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샤워실 배수구에 싸자는 거지. 변기는 다 막혔으니까. 근데 씨발 이것도 뭐 액체는 어떻게 한다 쳐. 이제 고체 덩어리들은 어떡할 거냐고. 응? 몇 시간은 버티겠죠. 왜냐면 비어있는 배수관을 쓰는 거니까. 근데 여기도 결국 똥으로 막자는 말밖에 안 된다고 이러면. 이런 식으로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가 없어 보이니까 승무원들이 방에다가 이런 걸 나눠줘요. 빨간 봉투. 저기 보면 또 하필 바이오 하자드라고 써 있어. 이게 이제 원래는 사용처가 비상 상황에 전염성 강한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 미생물에 오염된 물건들 같은 걸 처리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봉투입니다. 사람들에게 이걸 왜 주겠냐고. 일단 급하면 여기에 해라. 그 다음에 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복도에 내놓으면은 직원들이 수거해 가겠다 이겁니다. 전력 복구를 1시간 정도 예상했고요. 뭐 길면 몇 시간도 되겠지만 그 안에 배가 항구에 도착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식으로 임시 방편 떠올린 거지. 그러니까 승무원들이 참아라 라고 말은 못하고 당장 급하면 이렇게라도 해라 라는 건데 사람들이 생각 같지가 않아. 정전만 된 게 아니라 배를 움직이는 엔진도 꺼졌다니까.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트라이언프5가 바다 위에 멈춰 있어. 표류 중이야. 운행이 안 되고 있는데 도착한다는 계산을 애초에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전기부터 고치고 배가 움직일 수 있을 때 계산을 해도 해야지. 모든 게 지금 다 잘못된 판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궁금해지는 게 아니 발전기는 한 대만 불이 났다며 5대가 멀쩡하다며 근데 왜 다 꺼지냔 말이야. 엔진 왜 멈춰? 발전기 하나 끊긴다고 전체가 멈추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알아보니까 일단 불이 난 발전기는 디젤 연료를 쓴대요. 크루즈는 자동차처럼 석유 넣었다고 바로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야. 연료를 넣어서 이 발전기부터 돌려야 발전기가 만들어진 전기로 배가 움직인다는 거죠. 연료는 있어? 많아. 근데 이걸 전기로 바꿔주는 발전기가 고장이니 다 멈췄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 계속 같은 말이야. 발전기 5대 멀쩡하다며 이거 왜 안 돌아가? 발전기가 불이 나면은 선박 안전 규정상 시스템이 자동으로 모든 발전기의 연료 공급 전력을 차단해서 정지시킨대요. 애초에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야. 불이 났는데 다른 발전기에 돌아가고 있어. 그럼 거기 연료가 들어있는데 석유에 불 붙이자는 거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화재가 더 커질까봐 애초에 폭발이 일어날 것들을 대비해서 그냥 설계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안전 시스템이. 이 사건으로 발전기 안전 시스템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어요. 크루즈 업계에. 하나의 불이 나면은 단체로 그냥 다 멈춘다는 거지. 그러면 수리가 불가능하냐? 수리는 불가능했어. 내가 전기 기술자는 아니라 이게 뭐 정확히 어떤 구조인지는 이해 안 되지만 화재 때문에 이 전력 케이블과 배전 시스템이 손상됐대. 그래서 남은 전기들을 돌릴 수 있어도 발전기가 돌아가도 전기 공급이 안 돼. 전기줄이 탔어. 비상 발전기가 있지만 이거의 배 전체를 뿌릴 만큼은 또 안 돼요. 전기가. 최소한의 조명, 일부 통신 장비만 겨우 돌릴 정도였고 운항이 될 만큼의 뭐 모터, 에어컨, 주방기기, 화장실 배수 펌프 이런 건 고전력이 들어가야 하는데 얘네를 움직일 만큼이 안 되는 거지. 한마디로 이제 이 배는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냥 시커매진 고철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승무원의 안내 지침에 승객들은 얼탱이가 없었죠. 다들 처음에 봉투 줄 때 안 싸! 나 인간인데 존엄성을 지키면 안 쌈. 근데 생리현상을 어떻게 막아?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들 표정이 어두워지고 막 자꾸 아랫배에 손이 가.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다들. 그리고 나올 때는 수줍게 막 볼이 발그레해져가지고 뻘건 봉투로 하나씩 손만 나와갖고 문 열고 틈으로 손만 이렇게 놓고 다시 닫고. 예? 근데 이게 문제는 또 씨발 가스가 나오니까 부풀어요, 풍선처럼. 이거 터지면 어떡할 거야? 응? 아무리 꽉꽉 묶어도 예? 이런 봉투가 방마다 막 두세 개씩 나오면은 지금 한 3,000명 넘게 탔는데 이게 금방 수십 개 쌓이잖아. 이게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예? 하필 또 어때요? 전날 멕시코에서 사람들 뭐 먹었어? 매운 타코에 막 맥주 존나 빨았거든. 얘네가 또 이제 강력해. 배에 막 진짜 거의 씨발 또도가스가 풀린 거야. 자, 이렇게 2013년 2월 10일 오전 10시 반 배가 전력을 복구하지 못하니까 이제 선장이 본사의 상황을 결국 알립니다. 위성 전화는 됐나 봐. 본사의 홍보 담당자가 바로 이제 홈페이지에 입장문 썼죠. 근데 또 어때요? 고지고대로 막 심각한 상황을 다 전달할 수는 없잖아. 회사 입장문이 씨발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저희 배 발전기 터져갖고 승객들이 비닐봉다리에 똥 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 쓰잖아. 우리에게는 그게 좋죠.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게. 근데 사측의 이미지라는 게 또 있으니까 말이 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대한 손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언급만 해서 알리는 거야. 우리 회사의 트라이엄프호가 발전기 화재 나서 바다에 표류 중인데 금방 해결한다. 전력 공급이 문제라는 말은 없었어요. 뭐 똥 뭐 이런 거 얘기 절대 할 수 없지. CNN에 이 뉴스가 나왔어요, 처음에. 살짝. 근데 앵커가 아니 우리가 CNN인데 뭐 지역 방송사냐 우리 뭐 케이블 회사냐. 아니 CNN에서 이런 것까지 취재해야 되냐. 우리한테는 좀 더 급한 것들이 많지 않냐. 급한 게 똥이 급한 게 아니고 사건이. 예를 들면은 교황 사임 같은 거. 이런 게 진짜 뉴스 아니냐? 우리 CNN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침 이 사건 하루 다음 날 교황이 사임했었거든. 베네딕토 16세가 건강 문제로 사임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교황이 종신직이란 말이야.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600년 만에 원칙을 깨고 자진 사임했기 때문에 이게 종교계에 엄청난 이제 반응이 컸던 사건입니다. 교황이 카톨릭 1왕인데 코쟁이들이 이걸 안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라이엄프 사건이 묻혔어. 이때 뉴스 나왔다면은 아마 적극적인 시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어느 선박 회사가 우리 회사 이름 알릴 기회니까 뭐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고 민간에서도 관심을 보일 수 있잖아. 그 기회가 사라진 거지. 언론 노출이 없으니까. 일단 가족들은 이제 홈페이지 보고 연락도 안 됐었고 진작에 회사를 통해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근데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 배에 탄 사람들도 가족이랑 연락하고 싶은데 모든 게 차단됐고 대처가 안 돼. 내 학문이 차단이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 당장 똥도 못 싸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지금. 모든 걸 배에 맡기고 그냥 미국에 도착하기를 막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여행 마지막 날이야. 4일째. 오후 1시 반입니다. 자, 드디어 발전기를 고친 건 아니야. 이제 수리를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전력 케이블이 다 타버렸어. 발전기 고쳐도 전기선 탔는데 뭐 어떻게 돌리냐. 이때 육지에서 트라이엄프호에 연락이 옵니다. 님들아, 미국까지 지금 오는 건 어려워 보이니까 일단 멕시코에 제일 가까운 항구로 연락해라. 거기서 예인선을 보내줄 거다. 예인선이 이제 배를 끌어주는 배야. 배 레카. 그리고 멕시코에서 배를 수리해가지고 그때 다시 미국으로 출발해라. 이 계획을 짰어요. 이게 계획대로 되더라도 일단 반나절 이상은 더 걸리는 일입니다. 원래 도착 예정보다. 일정이 완전히 틀어졌어. 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수습 방법이 있다는데 하루만 더 기다리면 도착한다니까 참았죠? 똥도 참고. 마지막 날이었어야 하는데 예. 배에서 못 내리고 일단 또 밤을 보냅니다. 에어컨 망가졌잖아. 전화 더워. 방에서 못 자. 다 매트리스를 끌고 나와요. 근데 복도는 씨발 이미 빨간 봉투가 또도가스 막 내뿜고 있잖아. 똥내 지려. 가판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가판도 문제인 게 이게 바다 위다 보니까 밤바람이 또 마냥 맞기에는 차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슬슬 어떻게 막 틈바구니 뭐 계단 이런 데로 올라가.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막 싸우기도 하고 더 뒤지겠는데 막 냉장고 열면 물 다 미지근해. 애초에 찬물이 뭐냐? 물 자체가 모자르기 시작했어. 이제 본격적인 조난 상황에 처하는 거야. 일단 누워서 그래도 진짜 오늘 밤만 넘기면 뭐 멕시코 간대더라. 멕시코 내려가지고 씻고 또 편안하게 또 이제 싸 지르자. 그 생각으로 참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결국 아침 오는데 막 일어났고 배 아파 죽겠네. 뭐 어디쯤 왔어요? 하니까 승무원들 하는 말이 씨발 상황이 더 심각해졌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어. 우리 아침에 애초에 일어나면 어떤 일 생겨요? 화장실 가고 씻고 밥 먹잖아. 사람들이 하나도 못해. 화장실이랑 수도 문제야 뭐 다 알고 있고 이제 음식에 문제 생기거든요. 출발 전에 미리 4,000명이 먹을 음식들 뭐 고기, 과일, 우유, 뭐 빵 존나 많아 다양하게 이것들을 다 배에 실었는데 냉장고가 하루 멈춰 있었으면은 먼저 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상한 것들이 이제 그 썩은 귤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다 썩히는 거야. 이상한 냄새가 또 이제 이 또도가스들이랑 섞여가지고 할 거냐 버릴 수밖에 없어. 비이상해가지고 인스턴트도 있죠. 통조림 같은 거. 근데 이것도 애초에 뭐 전기가 있어야지 뭐 오븐에 넣든 전자레인지에 넣든 할 거 아니냐고. 그나마 남은 게 눅눅해진 식빵, 아직 무르지 않은 토마토, 양파밖에 없었대요. 요리사들이 이제 이거라도 이제 엄마의 마음이죠. 손님들 먹이겠다고 막 몇천 개의 샌드위치를 막 만드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이제 승무원들의 말을 못 믿어요. 해결된다고 하지만 안 될 것 같아. 몇 번 당했으니까. 지금은 식량 챙겨야 된다. 줄도 안 서. 막 그냥 개떼처럼 달려들어갖고 샌드위치 하나 더 챙기자고 막 경쟁이 생기는 거죠.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더라고.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줄 섰어. 자율배식이었지만 질서를 지켰다고. 근데 이제는 막 열댓 개씩 가져가 한 명이. 그렇다고 가져간 거를 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샌드위치 10개 어떻게 먹냐? 남아요. 그럼 쟁여둔다? 근데 어디에 쟁일 수 있어? 애초에 내 방은 못 들어가 냄새나서. 막 어디 꿍쳐두고 그러다 또 상하고 그럼 또 상한 냄새 나고 바다에 또 버리고 그럼 또 식량이 또 낭비됐고 이제 남은 건 과자 통조림밖에 없고 맛대가리 없고 이제는 배에서 음악도 안 나와. 첫날에 배 타기 전부터 나오던 음악이 끊겼어요. 낮에는 이제 태양이 너무 뜨겁잖아. 지금 이 하얀 것들이 사람들이 시트 가지고 이제 위에 걸친 겁니다. 천막처럼. 너무 뜨거우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 표정도 이제 막 희말탱이 없고 하루 만에 난민 수용소가 됐어. 이때까지도 뭐 그래도 결국은 오늘 안에 멕시코는 갈 수 있지 않겠냐. 막 시발시발 대면서 생각은 했거든요. 예인선이 온대잖아. 근데 이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사실 예인선은 출발을 했어. 트라이엄프호가 파도에 밀려서 움직일 거 아니야. 밤사이에 조금씩. 그러니까 위치를 모르게 된 거야 이제. 선장도 레이더가 안 돌아가는데 배 위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봐봐. 지금 땅이라고는 안 보여. 수평선이 끝도 없어 사방이. 어떻게 알아 위치를. 멕시코 배들이 무작정 출발해서 금방 수색을 하려면은 그만한 준비를 또 해야겠죠. 배부터 섭외하고 탈 사람 찾고 식량도 챙겨놔야 되고 이 비용들을 어떻게 정리하냐는 또 문제가 있죠. 내가 할 수 있어 지금. 내 직원들 태워서 갈 수 있는데 이거 비용 주겠냐는 거야. 이 비용 정산 약속이 확실하지 않으면 섣불리 못 움직이죠. 한번 나갔다가 내 회사도 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거 다 해결하고 출발하면은 이틀이 또 걸릴 것 같아. 씨발. 대신 다른 배가 왔어요. 트라이엄프호랑 같은 크루즈 회사에 얘는 이름이 레전드라는 호야. 씨발 전설이야. 얘도 크루즈인데 트라이엄프호보다는 조금 작아. 사람들이 일단 반갑겠죠. 멀리서 오는 거 보고 막 박수쳐. 우리 살았다. 간다. 똥 싼다. 씨발. 이러고 있는데 구조선이 아니야. 이 배도 이제 여행 상품이라 항해 나온 건데 마침 같은 물길을 지나가는 중이었어. 무전으로 소식은 들었으니까 음식이랑 뭐 구호물자, 휴지 이런 거 주려고 또 온 거예요. 이미 이 크루즈에도 손님들이 꽉 차 있습니다. 더 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적지를 바꾸자니 기존 손님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은 구조 시도가 안 되는 거지. 그래도 이제 바다에서는 구조가 필요한 배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해상법 같은 게 있습니다. 태우자면 태우겠지만 정원 초과예요.
3,000명을 더 태우자니. 안 그래도 작은 배인데. 배 기울어지면 어떡해. 안전 문제 때문에 정말 위급한 환자 몇 명만 태워서 갔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서 이제 여기 트라이엄프호의 사람들은 실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좋은 생각이 났대. 레전드호의 와이파이를 우리 핸드폰으로 잡아서 연락을 시도하면 되지 않니? 그러자 사람들이 동시에 뭔 X발 원기옥 하듯이 핸드폰을 하늘로 올리는 거야. 다행히 신호가 잡힙니다. 바로 동시에 그냥 SNS에다가 막 사진 찍어 올리고 주변에 연락 돌리고 막 난리를 쳤어. 그러자 교황 소식만 알리던 CNN이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상황 인지하고 보도를 시작합니다. CNN에서 나르면은 이 기사를 받아먹는 또 작은 방송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못 있는다고. 온 나라가 이제 미국에서 트라이엄프호의 조난을 보도하는 거죠. 이때 미국에서는 TV에 어느 채널을 돌려도 트라이엄프호 얘기만 나왔대요. 그때 이 뉴스를 보고 군침을 흘리던 양반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상사건 전문 변호사야. 이름이 프랭크 스파뇰레티라는 할제. 카니발이라는 크루즈 회사는 초거대 기업이지만 최근에 여기 유람선에서 화재 사건이 유독 자주 발생했다는 점을 방송에 나와서 말하더라고. 미국에 이제 US 사건 반장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뭐 전문가로 나와갖고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이 사건 며칠 전에 카니발의 소유 배 하나가 비슷한 화재를 겪었어요. 발전기 화재. 그럼 이제 슬슬 뭐가 문제인지. 이게 냄새가 나잖아. 똥냄새도 나죠. 근데 사건의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고. 요거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해보고, 어쨌든 전문가의 지적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카니발 본사에서는 이미지상 빨리 수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표류 중인 배를 어떻게 할지 방법을 찾다가 멕시코 예인선 계획을 수정합니다. 이미 멕시코에서 멀어졌어, 배가. 오히려 미국 쪽으로 더 밀려난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에서 예인선을 보내 가까운 항구로 끌고 가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든 건데요. 여기서도 문제는 예인선이 뭐 이틀이나 사흘 정도 걸려야 현재 위치에 도착할 것 같다는 거지, 그 항구에. 회사 판단으로는 멕시코에 갔다가 미국으로 되돌아올 바에 한 번에 미국으로 끌고 와야 돈도 덜 들고 멕시코와의 국제법상 절차도 복잡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배에 타고 있는 이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의견이 갈리는 거죠. 아니, 그 시뻘건 바이오하자드에다가 똥을 사흘이나 더 싸라고? 장난하냐? 바다에 뛰어들게? 막 이러는 거야, 사람들이. 이미 복도에는 빨간 봉투들이 쌓여 있었어. 벙커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쌓으면은. 근데 사흘치가 더 쌓인다면 그게 말이 되냐고. 응? 대충 4,000명 잡고 이틀에 한 번 싼다 치면 그래도 2,000개야. 응? 이미 객실 화장실도 오줌으로 넘치기 시작했대. 못 들어가. 자, 그 당시 현장 상황을 요 아저씨가 설명을 해줘요. 트라이엄프호의 요리사였어. 샌드위치 만들던 아저씨. 자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공용 화장실 변기칸에 들어갔더니 자기 말론 그래. 지금까지 살면서 봤던 그 어떤 화장실보다 끔찍한 광경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인도 사람이야? 아니, 인도 사람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이게 대체 어떤 상태겠냐고. 응? 설명을 또 요런 묘한 야식꾸리한 표정으로 또 해줘요. 한 사람이 싸고 휴지로 덮는데, 다음 사람을 위해 예의상. 그러면 다음 사람이 와서 그 위에 또 싸고 휴지를 또 덮는단 말이야. 그게 몇 번 반복하니까 똥, 휴지 층이 쌓이는데 이 아저씨가 그걸 봤다는 거지. 자기 눈에는 똥과 휴지로 만든 거대한 라자냐 같았대. 이런 표정으로 얘기하는 거야. 승객들이 좌절했습니다. 진지했어요, 그 사람들은. 직원들도 뭐 다 마찬가지고. 회사가 직원들 교육할 때 승객은 꿈 같은 휴가를 즐기기 위해 우리 배를 타주니까 잊지 못할 즐거운 경험을 선사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항상 교육을 받아요. 잊지 못할 경험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즐겁지가 않다는 거야. 승무원들이 이제 패닉 직전까지 왔잖아.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성난 민심을 일단
잡아야겠죠. 뭐라도 해야 됐습니다. 갑자기 방송을 해. 지금 레스토랑에 무료 바가 열렸으니까 공짜로 술 주겠다. 와서 좀 먹어라. 내일 됐죠? 이게 술이 당장 사람들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는 있어요. 술 마시면 좋지. 근데 문제는 씨발 내일 아침을 왜 예상을 못하냐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나봐. 술 준다니까 막 달려들어 또. 당연히 뭐 맥주가 뭐 미지근하죠. 얼음도 없고. 이거 마시니까 더 빨리 취하지? 취객들이 막 단체로 또 주정 부리고 싸움질하고 옆에서 어떤 새끼는 그냥 바지 까고 막 배 위에다 이제 싸. 몰라. 묵직한 빨간 봉투 막 바다에 던지고 막 개난리 났어요. 어떤 부부는 신혼이래. 그 갑판 위에서 대충 침대 시트로 이렇게 천막 만들었잖아. 이 남미촌 같은 데서도 막 씨발 사방 뚫려 있고 취객들 연병 떨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떡을 쳤다는 또 말도 있습니다. 이 부부의 인터뷰는 안 나와요. 아쉽게도. 섭외를 못했나? 아쉽더라고 이게. 암튼 배는 혼돈이었다 이거지. 이 지랄이 났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술을 찾고 이러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지겠다. 폭동 나겠다 진짜. 그래서 술 서비스를 중지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문제야. 내가 좆됐다는 게.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 봉투들에는 뭐가 들려있겠어요. 이게 그전까지는 좀 이제 고체였는데 반고체 상태의 이제 내용물들이 나오는 거잖아. 이 봉투가 보면 축 처져갖고 뭐가 출렁거려 이렇게 막. 이게 이제 6일째 날이야. 4일이면 끝나야 되는 여행이 6일차까지 갔어. 오후 3시. 그렇게 기다리던 예인선들이 결국 옵니다. 이제 갈고리 걸고 레카 끌죠. 속도는 좀 느리지만 어쨌든 이제 육지로 가게 된 거잖아. 근데 이때부터 이제 진짜 개 같은 상황이 이제 시작되는 거야. 돌아가는 작업이 시작된 건 맞아요. 근데 갑자기 날씨가 바뀌네? 파도를 쳐. 이게 배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기울어져 있죠? 무슨 뜻인지 이해 갑니까? 바다는 날씨의 영향을 정말 많이 타요. 우리가 육지에서는 그렇게 심해 보이지 않는 파도인데도 배 타고 있을 때는 이 흔들림이 보이는 거랑 달라. 예인선과 연결된 트라이엄프 호가 막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배 안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고. 예? 아휴, 씨발, 쏟아졌어. 응? 다 쏟아졌다고. 객실의 화장실마다 가득 차 있던 그 수천 명의 그 괴물들이 처음에 내가 뭐 보면서 먹지 말라고 했어, 음식. 보기만 하라고 했어. 앞에까지는 웃겼죠? 좀 볼만했고. 이제 시작이야, 기대해. 이게 위층에서 쏟아지면은 이팔 아래층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벽 타고 흘러내려. 응? 이거 다큐 보는데 무슨 씨발 배에 침몰해가지고 막 물 새는 것처럼 이 쏟아진다니까 이렇게 막 폭포처럼 소리도 막 샤워기 물 튼 것처럼 쏴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천장에서. 근데 이 색깔이 이제 제가 좀 걱정이 되네요. 노란 달러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씨발 유튜브 존나 보수적이야. 깨끗한 척 존나 해. 이게 장판 색깔이 아니야. 장판 색깔이 아니라고. 타일 색깔이 아니야. 이게 좀 축축한 거 보이죠? 흘러내려왔어. 이게 이제 그 물 색깔이야. 혼탁해진. 객실이고 주방이고 홀이고 막 온 사방이 이제 흘러내린 이제 똥오줌으로 이제 잠기기 시작해요. 어떤 객실은 이게 발목까지 차올랐어. 걸을 때마다 찰방찰방 소리가 났대. 가끔 우리가 이제 물 내리기 전에 우리 집에서도 가끔 이제 우리 것도 냄새 개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수천 명치에 며칠치야. 이건 뒤져 진짜. 뒤진다고. 이게 쏟아지면은 그나마 먹을 수 있는 식빵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나마 남은 물 다 지랄 나는 거죠. 사람들이 며칠째 못 자고 못 씻고 있는데 안 그래도 끈적거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더해지고 병 걸리는 사람도 나타날 거야. 이런 개지랄이 나고 있는데도 승객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무기력하게 누워가지고 무사히 지나기만 최대한 빨리 그래도 어떻게든 빨리 그냥 미국에 도착하기만 바라는 거지. 이 채로 이틀이 더 지나갑니다. 2013년 2월 14일 하필 또 그런 색깔의 초콜릿을 주고받는 발렌타인데이야.
일주일 만인데 드디어 트라이언프호가 미국 영해로 들어옵니다. 도착이 아니야. 미국 바다로 도착한 거야. 바다에 이미 헬기 떠 있더라고. 뭐 씨발 우리를 환영해 주는 건지 뭐 먹이는 건지. 그리고 조금 있으면 한국에 도착도 한대요. 배에 있는 사람들은 인제 핸드폰 신호 잡혀. 기지국 잡혀. 가족들에게 전화했어. 일단 기분 나쁘고 바지부터 갖다 달래. 사실상 뭐 이제 상황 종료죠. 수습된 겁니다. 배에서 내릴 때 기자들이 내 얼굴을 찍지 않기만을 바랄 거 아니야. 창피하잖아. 지금 바지에 막 쳐 묻고 이거 내가 싼 거 아닌데 싼 것처럼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저녁 9시 반에 배가 항구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마중을 나왔어. 이게 무슨 다큐 보면은 전쟁 용사들 귀환식 하는 것처럼 다들 이렇게 손 모여갖고 흔들고 있는 거야. 누구는 내려 다행이라고. 근데 누구는 막 좀 창피해 하더라고. 잘 못 내려. 나라면 쪽팔려서 숨을 것 같거든요. 미국인들이 좀 낙천적인 게 있나 봐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관종인 건지 정말 자기가 무슨 전쟁 용사인 것처럼 세레모니를 해. 지나고 보니까 뭐 자기들도 웃긴 건지 막 진짜 무슨 올림픽 금메달 딴 것처럼 이러고 막 손 흔들면서 마중 나온 사람들 막 가족들한테 웃으면서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또 정말 이 사람은 뭐 전쟁 용사야. 귀환한 게 정말 감격스럽다면서 막 땅에다가 키슈를 막 막 우리 살았다. 조금 전까지 비닐봉다리 똥 싸던 사람들이 난 이제 조국에 돌아왔다 이러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관련 진술도 좀 해야 되고 사건 수습하려면 승객들 말이 필요하잖아. 일단 준비된 숙소로 다들 갔어요. 거기서 제일 먼저 뭐 해? 화장실부터 가. 응댕장 까고 이제 못 산 사람들이 많거든. 이제 며칠치 묵혀져 있는 게. 사람답게 이제 한번 쌓아보고 거기서 이제 준비해준 밥도 먹고 씻고 뭐 이렇게 했어요. 이게 또 사람들이 친해졌대 다들. 고생을 같이 하니까 뭐 봐봐. 서로 막 롤링 페이퍼 돌리고 막 서로 밥도 같이 먹고 나는 2번 쌌는데 어떻게 그걸 일주일 내내 참으시냐. 괜찮냐. 난 못 참는다. 막 밀려 나오더라. 막 그런 얘기 교환하고.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웃는 장면으로 이 다큐가 끝나는 거예요. 요 얘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 아니 뒤에 쿠키가 있더라고. 이 사람이 다시 나와요. 아까 그 중간에 이번 크루즈 사건을 뉴스를 보면서 입맛 따셨다는 해상 전문 변호사. 사실 이 아저씨는 사건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경력을 뭐 더 쌓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직접 관련자를 찾아가지고 이 카니발 크루즈 회사를 고소했어요. 최근 2년간 카니발사의 선박에서는 9번의 화재가 있었고 트라이언프호는 화재에 특히 취약한 시스템을 가진 배인데다가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시한폭탄 같은 상태라는 걸 자기가 증명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아무리 변호사라도 지금 이 크루즈 회사가 대기업인데 개인이 상대하기는 좀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전담 법무팀이 있고 이 변호사의 개인 또 집단 인맥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 혼자 어떻게 상대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의료사고 아니면 어떤 기업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소송해도 못 이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맥 싸움에서 안 돼. 시간 싸움 할 때도 내 돈 나가는 거 감당이 안 되고. 당연히 이 크루즈 회사도 나름 할 말이 있어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소송이 될까 싶거든요. 크루즈 회사가 그래. 티켓 판매할 때 이용약관이 있다. 우리는 안전한 운항, 항해 가능한 선박, 적절하고 건강한 음식,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활 여건 등을 절대 보장하지 않는다 라고 항목을 적어놨어 애초에. 그러니까 해석하면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왕이면 잘하고 최대한 보장하려고 할 건데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안 된다고 뭐 우리도 책임을 못 져 이 뜻이에요. 존나 조그맣게 적어놓은 거야.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걸로 방패 삼아서 뭐 책임 회피하기 위한 숨겨진 전략적 조항이겠죠. 이런 일 있을 때 대비해서 변명하려고 만들어진 거야 결국은. 근데 손님 입장에서 배표 끊을 때 누가 이런 거 다 읽어봐요. 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약관이라는 거 잘 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뭐 가입할 때도 스크롤 쭉 내리잖아. 그래서 이제 동의 버튼 활성화되면 눌러버리고. 사고 터질 때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이미 다 안내한 거 아니냐. 그거 읽고 동의했기 때문에 표 사고 뭐 가입하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어. 이러면 그만이고 뭐 사실 보라고 써둔 걸 안 본 건 또 우리예요. 그러면 따져보자면은.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져. 회사가 이런 걸 충분히 노렸다는 감도 있죠. 어딜 가서 보든 약관이라는 거는 다 그래. 작아. 그리고 잘 눈에 안 띄는데 적어놨어. 알아보기도 어려워. 다들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대비해준 전략이겠죠. 나라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사실 한다면. 재밌대가리도 없는 문구들인데 홍보할 눈에 잘 보이는 공간을 이런 걸로 차지할 수는 없단 말이야. 어떤 좀 방법이 좀 고안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트라이엄프호에 탄 사람들도 이런 약관이 있다는 걸 다 몰랐다고 알았어도 안 읽고 살 표를 안 사고 뭐 이러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회사는 명분이 있다는 거고 하지만 CNN까지 나온 사건인데 회사가 조항을 앞세워서 이 책임을 회피해버리면 뭐 소송이야 이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평판은 떨어지겠죠. 다음에 누가 타러 와요 이 배를. 결국 회사는 합의할 수밖에 없는 거야. 승객들이 이 똥통배 사건의 피해 보상금으로 탑승권 전액 환불, 집에 가는 교통비, 내 바지 값 이런 거 위로금 받으려고 했는데 $500밖에 산정이 안 돼요. 우리 돈으로 70만 원이야 한 명당. 근데 겪은 일 치고는 좀 부족한 감도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렇다고 회사가 이 4,000명치를 다 보상해 주자니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도 회사 차원에서는 손해가 너무 크니까 재판을 막상 간다고 쳤을 때도 이 판결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이 정도가. 그래도 해상 전문 변호사가 붙은 소송인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불만 없는 뭐 적당한 타협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호사 일화가 나오고요. 두 번째 쿠키 영상도 있어. 아니 뭔 다큐가 쿠키를 2개씩 넣어놓냐? 뭐 어벤져스야? 이번에는 배에 탔던 승객들의 이후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어떤 사람들 배에 타는지 잠깐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브라이덜 샤워로 여행 가는 친구들 있다고 했잖아. 거기 예비 신부가 자기 결혼식 잘 했대. 이 결혼식이 웃긴 게 이게 하객 답례품이야. 자기 그 배에서 똥 싸라고 준 봉투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이걸로 선물 포장을 해서 나눠줬대요. 예비 장인이랑 같이 배에 탔던 남자도 자기 약혼녀랑 결혼 잘했고 지금도 이 장인이랑 사위가 둘이서 매년 휴가를 같이 가는데 자기들은 이제 절대로 바다는 안 나간대. 육지가 좋다고 배를 안 탄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 이혼하고 애 속상해서 아빠가 딸 데리고 여행 온 부녀 있잖아. 애가 12살 됐고요. 이 사람들은 계속 크루즈 여행 잘 다닌대요. 대신 카니발 회사권 안 탄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좀 웃겼는데 그 중간에 라자냐 얘기한 인도 요리사 있잖아요. 자기는 라자냐를 볼 때마다 그때의 일이 생각나가지고 잘 못 먹는다. 근데 입은 또 웃고 있어. 그리고 이제 트라이엄프호의 근황도 전해주더라고. 요건 좀 짚어볼 만한 얘기인데 일단 똥 쏘는 배야. 그 티켓 약관에 말도 안 되는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청소해야겠죠? 우리 돈으로 2,200억, 1억 5천만 달러 들어가지고 내부 청소를 싹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틈새마다 스민 똥들을 다 깎겠죠. 거의 뭐 분해하다시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깨끗하게 잘 했다 그러고 회사에서는 이름도 바꿨습니다. 선라이즈호 이렇게 바꿔가지고 안팎으로 좀 세탁을 했고요. 이 배가 아직도 현역이에요. 운행을 해 지금도. 26년 됐거든요 배가. 근데 크루즈호의 수명이 보통 30년 내외래. 이것도 2020년에 환경 규제 강화돼가지고 배들의 수명이 더 짧아졌대요. 예전보다 좀 더 빨리 폐선한다는 거지. 그러면 트라이엄프는 지금 사실 관짝 들어가야 돼요. 장례식 해야 되는데 유지보수 하면서 버티고 있다는 얘기거든. 폐선 직전까지 수명이 온 게 아닌가 싶어. 여기까지인데요 다큐가. 전체적으로 좀 뭐 가볍고 웃깁니다. 일부러 웃기려고 설정한 연출들이 좀 있더라고요 컷들이. 재밌게 보면 되고 여러분도. 심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 님들도 지금 웃겼잖아. 여기 탔다고 뭐 누구 다친 사람도 없고 자기들도 이 얘기할 때 웃어. 아무튼 그래서 제가 간만에 범죄 사건 아닌 사건을 좀 소개하게 됐어요. 예전에 몇 년 전이지? 쿠키몬스터 사건이라고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영상 짧은데 기억도 안 난다 언젠지. 그때 이후로 좀 웃긴 사건 하나 좀 알아본 것 같습니다. 똥 쏟아지는 거 요 장관이야 다큐에서 진짜. 보고 싶으시면은 넷플릭스에서 똥범벅 크루즈 요거 찾아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영상에서. 예, 이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다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똥을 미리 싸자. 예, 그걸 좀 이제 어디 갈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용약관 잘 읽자. 뭐 요 정도 좀 교훈으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재미난 다큐 보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입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댓글 많이 써주시고,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화장실 갔다 올게요, 저는.